하셨는데 그러면 바로 이어서 당대표에 대한 얘기까지 할게요. 네, 네. 지금 기사 보니까 오늘 아까 티키타카 1분 헤드라인에서도 우리 기자님께서 네. 소개를 좀 해주셨지만 네. 국민의힘의 당권 최종 승자는 결국 한동훈이지 않냐라는 얘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바깥에서 이제 보는 얘기들이거든요. 네. 국민의힘 안쪽보다는 바깥에서 보는 이제 분위기가 국민의힘이 결국은 친윤이라는 세력들이 와야 되고 그 세력들의 상당 부분이 개혁 세력으로 옮겨가서 한동훈을 지지해서 한동훈 당대표를 만드는 것이 자기들도 살고 결국은 국민의힘도 살리는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서서히 그쪽으로 움직여가서 전당대회가 펼쳐진다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당권을 거머쥘 것이다. 이렇게 바깥에서 있는 많은 분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방송하다 보면 사실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한동훈 대표만이 이 아사리판의 당을 개혁할 수 있다, 적임자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어쨌든 지선이 다가오면 지선에 질 게 더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그때 또 책임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이 독배를 마셔야 하나. 그렇죠. 그렇죠. 그거 그리고 두 번째는 차라리 조금 있다가 보궐이 있으면 배지를 좀 다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될 건 네. 위닝 멘탈리티가 아니라 패배 멘탈리티예요. 해보지 않고 우린 지는구나. 그치. 우린 지금 패족이야. 우린 지금 내가 내란에 묻어 있어. 우린 질 수밖에 없어. 그렇지. 를 미리 갖고 미리 그 다음에 생각을 해버리면 어떤 선거도 이기지 못해요. 자, 맞습니다. 보면 네. 이겁니다. 왜 8월까지 전당대회를 끝내야 되느냐? 9월에 이제 9월부터 10월 넘어가서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건, 우리가 개혁 세력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당이 이렇게 지금 바뀌고, 이 당이 이렇게 성찰하고, 이 당이 이렇게 개혁적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국민한테 여론을 호소하는 거예요. 108명 갖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지선 패배할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당이 존재할 이유도 없고, 맞네요. 당대표를 뽑을 이유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재명 정부가 더 살아날 겁니다. 아무리 뭘 못해도. 자, 중국 국가대표 얘기를 한 번만 더 할게요. 제가 우리 국가대표가 못하면, 네. 중국 국가대표 경기를 봅니다. 그리고, 얘네들 이러고 있는데, 하고 위안을 받습니다. 똑같이 네. 민주당도 지네들이 뭘 못할 때마다 국민의힘을 들여다봐요. 얘네들 못 일어날 거야. 우리가 뭘 못해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쪽 국민의힘에서 우린 선거에서 질 거야 라는 자세로 지금부터 임하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뭘 해도 그렇지. 지네들 마음대로 할 겁니다. 자, 국민은 네. 이렇게 힘을 몰아주고 다음에 그러니까 입법부와 행정 다 몰아줬어요. 사법부까지 흔들려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실 매를 들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당이 빨리 정비하지 않고 계속 패배에 젖어 있으면 아무것도 국민은 의지할 곳이 없어져요. 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거에 안 진다. 지선 이길 수 있다. 여기서 박수 한번 줘야 돼요. 여기서. 이재명 정부가 만년 저렇게 맞아요. 영화를 누릴 거냐? 아니다. 단 조건이 있다. 네. 개혁을 하면 된다. 맞습니다. 개혁을 하면. 네. 지금 작침님께서도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되면 지선 이길 수 있습니다. 긍정의 힘입니다. 이런 글도 주셨고요. 그럼요. 그러네. 가능성이 있죠. 그러네. 사실 우리가 패배 의식을 미리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 지금 이종근 평론가님 하신 말씀 다 동의하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더 이상 친한과 친윤이 아니라 개혁과 수구의 대결이라는 말을 그렇지. 사실은 제가 준비해 왔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준비해 왔어요. 이제는 네. 개혁 세신파와 수구 꼴통의 대결이다. 이게 더 현실적이네. 예, 좋다, 좋다. 꼴통이 매력적이네요. 그러니까 꼴통이 들어가니까 뜻이 더 선명해지는 네. 요거를 말씀드리고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네. 이번에 그러니까 결국 한동훈이 당권에 도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문제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한동훈 대표는 반드시 5년 후에 대선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와서 정권 교체를 하고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맞습니다. 이 5년을 긴 싸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서 한 번쯤 한동훈 대표에게 충전의 시간을 드리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굉장히 한동훈은 그냥
저기 어떤 어벤져스 영화에 나오는 슈퍼 히어로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2번, 3번 계속되는 선거에 나와서 너무 지치고 소진되었을 거예요. 이 5년이나 남은 이 긴 이재명 정권을 놔두고 지금 이재명 정권이 가장 강할 때 굳이 지금 나와서 또 한 번 힘을, 여력을 쓸 필요가 있을까? 지금은 한 타임 쉬고 좀 그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고 어디 외국에 나가셔도 좋고 충전의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왜 하게 됐냐면 네. 어제 여기서 네. 제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시는 방송일 것 같은데요. 그 민병일의 시사 포커스라는 역시 개혁 보수 지지 유튜브가 있습니다. 오후 5시에 하시는데요. 어제 제가 그 방송을 보고 저는 이 말씀을 바로 하시는데 굉장히 설득이 됐습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오후 5시 민병일 시사 포커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재명의 전담 마커는 이분만한 분은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감시 감찰을 잘 해주는 것도 사실 저는 야당의 몫이라 생각을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없이 누가 이거를 제대로 해줄 수 있을까를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이디어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되돌아서 네. 생각을 해보면 네. 되거든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하는 길, 내년 지방선거 출마하는 길, 내년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질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길.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 세 가지를 두고 우리가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비대위원장을 그만두고 만약에 당대표 선거를 안 나왔다면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만큼 인기를 얻고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후보가 됐을까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않고 있었다면 한동훈의 이름이 지금같이 또 살아날 수 있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귀해서 과거를 한번 들다 보면 앞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네. 어떤 분은 또 오 작가님 말씀 동의합니다라는 글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계속 도전해야지 잊혀지면 안 됩니다. 이런 그렇죠. 글을 주시기도 그렇죠. 해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의 왜냐면은 의견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네. 저 가장 우리가 어떤 네. 의사 결정할 때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우리 국민이 먼저입니다. 최근에 보면 항상 우리 한동훈 전 대표의 기준은 국민 먼저죠. 아, 그렇지. 그렇죠. 어떤 그렇지. 선택이든지 당원 먼저고 이러니까 국민이 어떤 그 시점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 네. 그걸 바라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판단을 하지 않겠나. 저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원이 요구하고 국민들이 요구한다 그러면 어떤 독배라도 마실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그런 늘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했던 맞습니다.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배지는 좀 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맞아요. 의견은 되게 많아요. 너무나 너무나 길게 중요합니다. 쉬지 말고 다음 지방선거까지 쉬다가 그때 나와서 보궐선거 나오시라고. 아, 긴데. 아니, 내년에. 맞아요. 예.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작가님하고 네. 저는 마음은 똑같아요. 마음은. 그치, 왜냐하면 마음은.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을 사실은 저도 되게 아끼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그때 법무부 장관에서 바로 정치인 나올 때 저는 반대를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기다려라. 아직 시기가 아니다. 그런데 사실 돌아보면 기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만약에 한동훈이 대표가 안 됐을 때 과연 계엄날 누가 달려가서 그렇죠. 달려가서 그렇죠. 그렇게 계엄 해제를 함께 요구할 수 그렇지. 있었을까? 그렇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탄핵과 관련돼서도 어쨌든 맞습니다. 찬성을 대표가 하는 것과 원외에 그냥 정치인이 하는 것과 전혀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한동훈이 그때 대표가 아니었다면 이 정당은 아마 정당 해산 청구가 될 거예요. 이미 들어갔을 네. 것 같아요. 당 대표로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선까지 1년 동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당은. 이재명의 1년. 이재명의 1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당의 존폐 여부가 달라지거든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은 1년 이내로 이 당을 완전히 산산분해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 아니 한동훈이 안 나와도 또 누군가가 그것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다면 한동훈이 아니어도 좋다. 네, 아, 네. 저는 그 대안도 예. 생각해봤습니다. 누구예요? 난 아무런 생각도 별로 몰라. 여러분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저는 안철수가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안철수 의원은 지금 어쨌든 간에 탄핵을 반대했던 정당성을 갖춘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한편으로 또 이번에 대선에서 김문수 선거운동을 헌신적으로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는요. 국민의힘이 이제 보수 개혁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안에 있는 영남의 기득권 이
그 수구 꼴통들 때문 아닙니까? 이 맞아요. 사람들의 그 한동훈이 만일 당권을 가지면 우리는 다음 총선, 다음 지선에서 공천권 발의 못하고 다음 총선에서 나 공천 못 받는다는 이 공포가 가장 큰 겁니다. 그 공포를 무마시킬 수 있으면서 어떤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안철수 괜찮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에게는 제가 그동안 십몇 년 지켜본 결과 제가 그 내린 결론은 이분한테는 정말 개인적인 무슨 대통령이 되겠다 무슨 이런 욕심보다 나는 어떤 대한민국의 정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그런 굉장한 그걸 야욕이라고 야심이 있는 야심이 네. 있다. 정말 공공선을 이루는 정치인으로서의 업적을 남기고 싶다는 이게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아까 그래서 자리보다는 그런 그렇죠. 사명감 같은 걸 갖고 있나요? 저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안철수가 어떤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 근데 별로 안 저는 별로 안 좋아하실 것 작가님 같아요. 얘기하실 때 딱 듣는 생각이 네. 제물로 바치고 싶은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는 그렇지 시간 벌어주는 역할을 좀 해달라 시간을 좀 이겁니다. 근데 그걸 포장한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여러분들 오 작가님이 굉장히 명석하신 분입니다. 맞아요. 저는 약간 예. 그렇게 봤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 기자님은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뭐 해왔던 일들을 보고 지금은 굉장히 고심이 클 거예요. 지금 사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다고는 말씀할 수가 없고요. 지금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친윤계에서 파생돼서 흘러나오는 그쪽에서 도저히 이래가지고 우리가 되지 않겠다는 어떤 소장파들 거기에서 도저히 이런 식으로 가서는 당이 안 되겠다는 그분들이 오히려 한동훈 대표에게 출마를 요청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분들이 살기 위해서는 한동훈 대표만이 이재명 대통령과 싸우고 당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자기들도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럼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가장 이제 언론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의 공천권은 28년도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적과 아군이 없어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여기서 조금만 유화책을 보여준다면은 소수의 친윤들을 빼고 나서는 한동훈 대표를 지지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 지금 정치 상황이 그렇게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내란 특검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많은 부분이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요. 많은 지지자분들이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왜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지지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요. 본인 개인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국민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때도 정말로 자기가 잡혀갈 걸 알면서도 앞장서서 개업을 막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 생각 안 할 거예요. 자기 생각 안 하고 과연 여기서 우리 당과 우리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움직이실 텐데 그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길 수 있죠. 한동훈 전 대표 말대로 하면 이긴다니까요. 이길 수 있는데 그 길로 안 가는 우리 당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래서 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네. 안철수 말씀을 제가 드리면 네. 저도 오 작가님 말씀처럼 안철수라는 정치인의 좋은 점들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안철수에게는 평시 작전권은 줄 수 있어요. 근데 전시 작전권은 못 맡기겠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작전권은 안철수한테 네. 줍니다. 그냥 평온한 어떤 상황에서 그 작전권과 전시 진짜. 작전권은 다르다. 최고. 네. 그래서 아, 재밌다. 현재 상황에서는 평시가 아니고 전시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안철수라는 그런 사령관을 하자는, 믿지 예. 못하겠다. 그렇죠. 네. 어떻게 싸우겠어요. 이재명 정부랑. 그러니까 지금 작가님이 지금 제물로 바치려고 했는데 지금 걸렸다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친윤의 제물로 바치려고 하다 걸렸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지방선거도 우리가 당만 잘 계획한다 하면요. 우리 인재들 많아요. 지금 뭐 서울시도 우리가 장악을 하고 있고 경기도도 지금 뭐 괜찮은 분들 많기 때문에 네. 경선만 잘해서 우리가 이어가서 세시만 한다면 서울, 경기 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 이재명 정부 지금 저 장관 내각들 구성하고 참모 구성하는 거 보세요. 그 범죄자 아니면 거기 가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지금 뭐 초기기 때니까 뭐 우리가 지금 뭐 다 산실한 상황이잖아요. 네. 지켜보지 못한 조금 지나면 그렇구나. 국무총리부터 뭐 줄줄이 비서실장부터 범법자 아니면 지금 그 장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렇게 좋은 분들 지금 우리 추천한 거잖아요. 아, 그러네. 아니 이거 그런데 중간 네. 가장 저는 한동훈 전 대표한테 매력을 느끼고 제가 비상계엄 이후에 우리 방송이 커밍아웃 했죠. 한동훈 전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 그런 비상계엄에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에서 나왔습니다만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국민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후회하지 않는 판단이 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게 정치 네. 공학이 들어가면 한동훈답지 않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짜 어. 정치 공학적으로 생각한다라는 포장으로 계산하고 머리 네. 굴리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계속 스텝이 늦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한동훈 네, 전 네, 대표가 계속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대표가 돼가지고 가끔씩 저 내피셜로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우리 서울시장 지금 하고 있는 네. 예, 시장 더불어 경기도지사 우리 유승민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좌우로 딱 두고 어떻게 마음이 통했습니다. 이번 이심전심입니다. 지선 선거에 네. 서울에서 바람을 일으키면 맞습니다. 네.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아, 이제 그러면 그런 우리 생각이 요 얘기 이어서 할게요. 그러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도 한동훈 대표가 배지 좀 달았으면 좋겠다는 얘기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궐도 이제 좀 네네. 있고 내년에 지선도 네네. 있는데 그냥 우리끼리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네, 생각을 했을 네. 때요. 뭐 뜻은 달았으면 좋겠다는 뜻인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절대 보선에 자기가 만약에 대표가 됐는데 보선에 나간다든가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어떤 국민을 위하고 당을 위하는 분인데 자기 어떤 개인 배지 달자고 대표를 활용한다든가 그런 일은 절대 하실 분이 아니다. 아니, 저는 아니, 그렇게 아니, 아니죠. 배지를 달아야 싸우는 아니, 그거는 거예요. 절대 아니고. 그건 알 것 같아요. 배지 그러니까 달아야 안 무조건 하고 달아야죠. 싸워요. 아니야, 이거 들어야지. 이거 들어야지. 이거 아니야. 우리는 반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 달아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진정해, 진정해. 아니, 절대 달아야 돼. 아니, 그러니까 절대. 기자님의 뜻은 알겠어요. 기자님은 왜냐면 이전에 비대위원장 했을 때도 그렇죠. 네. 출마를 안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다. 근데 네, 네, 그거는 그렇죠. 저는 그러고 나서 그때 그건 그러고 그때 달걸 나서 그랬다. 그러고 나서 그 한계를 경험했잖아요. 내가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선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이제는 이제 이번에는 그거를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올. 네. 그러니까 아, 이게 바로 근데 국민을 위한 거다 알 것 같아요. 그게 전 굉장히- 비대위원 한 20분 받아가 나왔으면 근데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네. 보궐선거라는 거는 어떠한 거기와 연관이 된다든가 나갈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아무 곳이라고 이제 대표라고 해서 나간다는 것은 제가 대한민국 이치에 정치가 맞지 무슨 않다. 명분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대한민국 정치. 지금 댓글창 난리 났어. 오, 난리 났어. 지금 대한민국 집에 달아야 됩니다. 정치가 김상욱이나 대한민국 정치가 아. 무슨 명분이 있어요. 와. 허나나 김상욱이나. 진정해. 저는 네. 기자님 의견의 한 표입니다. 네.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지금 시점에서 생각하잖아요. 우리 네. 모두 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음. 그러니까 내년 4월에 벌어질 재보궐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기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어떤 환경 없어요. 이 당 상황이에요. 그런데 당 대표가 자신을 공천하는 거예요. 보궐에 만약에 이 8월 달에 하면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지선 공천을 못 해요. 지선 공천은 자기가 자기 공천을 하는 셀프 공천을 하는 사람의 공천을 어떻게 믿니?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기자님이랑 똑같은데 아까랑 비슷한 그 상상력이에요. 뭐냐면 내년 4월 만약에 당 대표 된다면 내년 4월은 완전히 이 당이 거의 해체 수준일 거다. 아. 완전히 조각조각 날 거다. 지금 1년이면 다 털 거다. 왜? 특검으로 그냥 이 당 다 가져갈 거다, 데이터. 그럼요. 선거 명태균 한 거 사상 다 초- 가져갈 거다. 사상 그러면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 그거를 반대하고 뭐 할 사람들이 모두 다 수사 선상에 다 가 있을 거다. 그리고 이 당은 정말 초유의 위기 상황일 거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 뭐 천박당사 유례 그 정도가 아니라 네. 정말 유례 없는 진짜 너덜너덜해진 당이 내년 4월 될 거다. 그럴 수 그러면 이 위기는 당대표가 원해니까 안 된다라는 당내 그런 어떤 부름이 아.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맞아요. 제가 맞아요. 어제 굉장히 화를 내고 언짢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기분이 굉장히 다운돼 어제 취재차 나갔다가 맞아요. 떨거지 캠프에 있는 사람들 좀 만나가 얘기했는데 진짜 이종문 평론가 말씀대로 그렇게 고민을 하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해법이 좀 다를 뿐이지. 해법이. 예. 무슨 해법을 갖고 해법이 있던가요? 뭉치자. 그러니까요. 똘똘 뭉치가 서로를 지키자. 그렇게 얘기하길래 참
아니 근데 난 이해를 답이 못 하겠는 없구나. 게 음주운전하다 걸렸어요. 그러면은 술 먹은 사람들끼리 뭉치면 그게 해결이 그러니까 됩니까? 당을 그러니까요. 쇄신하고 나 나라를 진짜.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뭉쳐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가 도와주자 이런 돌아버리겠네, 얘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때 어제 내가 굉장히 분노를 느끼겠더라고. 아니 어제 타카 아저씨가 음. 방송할 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쳐줘야 되는데 안 쳐주더라고. 아까 자꾸. 어제 맞아요. 그래서 내가 왜 아. 타카 아저씨가 왜 이렇게 다운이 됐나 했는데 이제 방송 끝나고 이런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정근 평론가님 네. 정확한 평론이시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키님 말씀에 제가 하나 또 숟가락 얹을게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음주운전한 사람들끼리 뭉쳐야 삽니다. 맞아요. 왜? 각각 말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몇 병 마셨다 근데 나는 한 병 마셨어. 이 사람 3병 마셨어. 가면 어떻게 해요? 뭉쳐야 됩니다. 그렇죠. 범죄자들은 가기 전에, 검찰에 가기 전에. 그런데 다 흩어집니다. 내가 살려고. 그게 저기 그렇지. 저도 범죄자들의 그래 생각해요. 죄수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네, 네. 자기네들이 뭉쳐야 된다는 건 어차피 검찰 수사 받아야 되니까 말 맞추느라고 입 맞추느라고 다 똘똘 뭉치는데 검찰 수사 받으러 소환되면 다 자기가 살려고 죄수의 딜레마가 벌어지고 그러면 다 흩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뭐 뭉치세요 열심히. 네. 맞아요. 지금 아. 보면요. 우리 당이 쪼그라들어도 상관없다 그래요. 그럼. 다 상관없이 우리가 위험한 사람들끼리 궁지에 아니. 몰린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우리끼리만 있으면 된다. 지금 그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세 그러니까. 가지가 그 사람 속에는 없어요. 첫 번째는 국민이었고, 네. 두 맞아요. 번째는 당원이었고, 네. 세 번째는 나라가 없더라고. 맞아요. 아니 네. 하나 더. 하나 더 뭐. 양심이 없지. 뭐 없는 어. 것 많죠. 아, 염치도 뭐 없어. 염치도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고 없고. 눈치도 없고. 그래서 저 어제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제 방송할 때 안 받아주더라고요. 네. 정말 실망입니다. 아, 나 방송에 들어오기 싫었어요. 어제. 네, 너무 네. 힘들어가지고. 네. 어제 그래가지고 선장님이 힘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선원들이 힘을 못 냅니다. 네. 힘내십시오. 그러니까 화이팅! 그러니까. 옛날에 보수는 딴 건 없어도 이거는 있었어요. 염치. 그러니까 아. 저쪽이랑 다른 게 그렇죠. 이쪽은 맞습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고 맞아요. 네. 뭐가 잘못됐을 때 그렇게 천막당사도 하고 맞습니다. 했잖아요. 네, 왜 맞아요. 우린 부끄럽다라고. 네. 네. 근데 부끄러움마저도 없으면 그건 보수가 아니지.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국 때 얼마나 우리가 비난을 했습니까? 그럼, 조국의 맞아요. 염치를 가지고. 그럼. 근데 조국보다 더한 지금 아크로비스타가 하는 행동을 하니 네. 우리가 부끄러워서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네. 지나면서 보수가 완전히 네. 뭐 양심도 염치도 상식도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윤리도 도덕도 없는 그런 집단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부끄러우면 오롯이 당원들의 몫이고 개혁 세력들의 몫입니다. 네. 네. 보수의 계면에 안타까우면서 묵념을 한번 해야 돼. 아니, 이게 일종 재미난 게 제가 어제 왜 극우 유튜버를 네. 우리도 들어봐야 작가도 된다고 말씀드리니까. 네.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봐야 된다고 했는데 저걸 어떻게 됐나 했다가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이 챗GPT한테 얘 요약해줘 하면 다 요약해 아 주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예. 어저께 고성국 TV에 장혜찬이 나왔더라고요. 저도 그거 봤어요. 아, 그래서 아유. 이걸 요약을 챗GPT한테 이제 요약을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요약이 딱 나왔는데 재미난 게 이 네네.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이랑 똑같은 말을 해요. 국민의힘은 혁신해야 된다. 그렇죠. 쇄신해야 된다. 당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바뀌어야 한다. 김문수의 지도 김문수를 리더로 삼아서 아니면 김문수가 아니더라도 한동훈을 반드시 밀어낼 수 있는 강력한 리더를 세워야 된다. 그렇게 그렇죠. 해서 쇄신과 혁신을 이뤄야 한다. 네. 네, 네. 이렇게 무슨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것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장례찬이도 그렇고 우리 영남당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두려워하는 것은 공천입니다. 엄청난 쇄신의 바람이 불 거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반드시 또 그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그 공포, 국회의원 빠찌를 날아가는 그 공포에 대한 빠찌를. 것도,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이 배지 얘기가 나왔고 또 국민의힘의 그 금싸라기 땅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그 지역구를 가진 분들에 대한 천국 얘기 좀- 지역구, 천국고향. 그렇죠. 천국 고향.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들이 한동훈 대표를 밀어내는 이유는 어쨌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도 어쨌든 새가 있어야지만 자기 정치에 대한 것을 이제 실현을 할 수 있죠. 실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걸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사실 저도 좀 들어요. 제가 한동훈 대표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밀어낸다고 해서, 그렇죠. 그죠? 아니, 그거는 이제 여기서 큰 틀에서 밀어내는 거죠. 우재준 씨나 또 젊은 아니 그렇죠. 그런 우리 분들도 계시죠. 개혁 쇄신파들도 예, 예. 많습니다. 예, 영남 예. 쪽에.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자연하게 우리가 흡수를 해야죠. 그렇죠. 그럼 예, 예. 여기서 가벼운
저기 큰 의미는 없는 가벼운 얘기 제가 한번 스몰 개인적인 토크. 여담 아닌 야담을 네. 하자면은 네. 제가 이 뉴스 엔진이라는 방송을 처음 보게 된 게 방송이 어떤 방송이었냐면 거기서 그 김혜승 앵커님하고 김형주 전 부시장님 두 분이 나와서 대담하시는 그런 방송이었는데 거기서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탄핵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이 용산 관저 앞에 가가지고 막 시위할 때였어요. 아. 그 시위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때 김형주 전 부시장님이 그 조은희 의원을 딱 가리키면서 그 지금 여당 안에 힘의 추가 어디로 가 있는지 알고 싶으면 저 사람이 어디 가 있는지 행운의 요정. 저 사람이 가 있는 데를 보면 나한테 서초가. 중박을 친다. 네. 그런데 요번에 그 조은희 의원이 어디가 있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 연장하고 힘을 실어주자는 재선 15명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아, 그런 행운의 그, 여신이. 예, 그 행운의 여신이 여기 있으면 혹시 그러면은 우리가 좀 그러니까. 희망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아, 예, 좋습니다. 그런 우리 생각을 평론가님 했었는지. 어때요? 그건 제가 좀 정리를 아까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네. 재선 15명 중에 조은희를 비롯해서 음. 사실 그 찐윤들 많거든요. 야, 찐윤 고맙네. 행세를 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김용태가 이뻐서가 아니라 핵심은 그리고 또 전대 8월이 12월을 왜 바뀌었네. 이 사람들이 개혁을 할까라기보다는 사실 지네들이 살려고 하는 거다. 그렇죠. 자기 이것 살려고 역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김용태 어차피 뭐 개혁 얘기해봤자 8월까지 뭐 간시적으로 관리형 주는 건데 무슨 개혁을 하겠어? 우리 건드려? 못 건드려. 그렇죠. 이게 깔려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이 개혁으로 갑자기 바뀌어서 김용태를 뭐 이렇게 떠받든다가 아니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그 역시도.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합니다. 저는 결이 맞다면 그때는 안아줘야 된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예, 예, 예. 그럼 세력을 넓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구태 세력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목적은 배지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맞아요. 이 당을 어떻게 재건하고 보수를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이제 보수라는 이 정당 세력을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 입지를 뭐랄까 좀 다지려고 하는데 그분들은 없어요. 그리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카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이 없고 국가가 없고 양심도 없고 뭐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다 없다고 하는 게 결국에는 목적은 배지다. 그럼 예. 차라리 한동훈 대표가 그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너 배지 꼭 줄게. 너 공천 꼭 줄게. 우리 같이 개혁하자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진짜로 그게 이재명은 그거 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네. 이재명이랑 한동훈 대표가 다른 게 이재명은 그렇게 전화를 해요. 그럼 해놓고 대통령이시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런 식으로 전화합니다 하고 준다 하니 진짜 주는 줄 알았어. 이렇게까지 진짜인 줄 하면 알더라.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 지금 계속해서 의견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15명의 재선 의원 중에서 조정훈 의원이 있어서 약간 좀 찜찜하다 뭐 이런 걸 또 계속해서 주고 계시네요. 저도 공감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김형주 정말 신뢰도가 확 떨어지네요. 아. 조정훈이 들어가는 순간. 진짜 조정훈이 들어가니까 신뢰도가 그리고 지금 김형주 의원님 왜 요즘 뉴스엔진 안 나오시냐고 말씀 주시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4시에 네, 함께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 일정이? 네. 아, 그래요? 너 오늘 지금 나 사인 2시 받았다 비행기로 이러면서. 중국 갔어요? 들어가셨습니다. 또 가셨어요? 중국에 초청 아, 받으셔가지고 진짜. 급히 중국으로 또 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셨어요? 네. 근데 행주행님하고 무슨 관계예요? 뭐 이렇게 일정을 잘 알고 계세요? 아니 뭐 네. 자오는 알겠습니다. 충분히 아, 교감되는 사이. 죄송합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행주행님은 저희 방송 계속해서 나오시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어? 좋을 것 같고요.